안녕하세요. 자,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등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빈출됐던 문제죠. 화공연력학, 반응 운전의 화공연력학 2024년 1회 제자들에게 한 기출 보고 문제입니다. 번호는 랜덤이에요. 자, 항상 얘기했지만 기계연력학하고 화공연력학은 연력학 3법칙까지는 100% 같고요. 차이점이란 뭐라 그랬죠? 고급 기술고시도 그렇고 기계연력학과 화공연력학만 5급 시험이 있죠. 그래서 다른 연력학들은 아류죠, 아류. 그래서 기계연력학은 공업연력학으로도 배워요. 그래서 공업연력학 책 사시면 안 돼요. 기계공학 쪽이고 쌤이 예전에 유튜브로 한번 기계연력학 바이블 책 번역서 두 가지 얘기한 적이 있죠. 자, anyway, 그래서 차이점은 우리 화공연력학에서는 솔루션, 용액연력, 솔루션 다이나믹스, 서머다이나믹스, 용액연력학이 시험에서 항상 변별력을 주죠. 자, 그래서 보면 이상용액, ideal solution, ideal solution. 이 이상용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보면 1번 혼합에 따른 믹싱, 혼합에 따른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모든 농도 범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상용액일 때요. 1번도 그렇고 이상용액 모든 농도 범위에서 루이스 랜더, 즉 루이스 학자와 랜드 학자 두 분. 그래서 루이스 랜드 줄여서 뭐 LR 또는 뭐야 L/R 룰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루이스 랜덜 법칙 또는 루이스 란달 발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루이스 랜덜 법칙 룰 또는 로 그런데 보통 룰이라고 쓰죠. 규칙 성립한다. 3번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 즉 어떤 성분 I가 있으면 얘의 부분일 때 위에 이렇게 바를 쓰죠. 이거의 몰 용적은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 순수하다. 그래서 아예 안 써도 되는데 이미 아예 성분인데 혼자 있다면 안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그래서 얘와 같대요. 언제? 이상용액일 때. 그다음에 4번 용액 속에서의 분자간 인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용액일 때예요. 분자간 인력은 서로 같은 분자간의 인력이나, 즉 서로 같은 분자간의 인력이나 서로 다른 분자간의 인력이 모두 같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A라는 물질의 입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B라는 놈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퓨리티, 꼭 순수한 하나의 물질 말고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돼 있는데도 이게 이상용액이라고 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동글뱅이 A와 세모 B가 막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상용액으로 볼 겁니다 했을 때 그 이상용액의 definition, 정의가 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용액 속에서의 분자간의 인력은 서로 같은 분자간의 인력이나, 당연히 동글뱅이만 있다면 입자간의 인력 또는 청력, 어쨌든 여기서는 인력 당연히 같겠죠. 근데 서로 다른 분자간의 인력 A와 B가 섞여 있어. 근데 이상용액이래. 그때도 모두 같다. 뭐가? 인력이. 즉 다시 말해서 동글뱅이하고 세모가 서로 땡기는 거나 또는 동글뱅이랑 땡기는 거랑 다 같대요.
이거를 우리는 이상용액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부분 몰 용적과 순수한 상태일 때의 몰 용적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모든 농도 범위에서 루이스 란달 룰 규칙 만족시켜요. 이상용액일 때. 근데 뭐가 틀렸죠? 혼합에 따른. 그래서 항상 혼합에 따른 물성 변화 property of mixing인가요? 항상 내죠. 7급에서도 늘 내는 거죠. 이거 분무한 탄약지, 화공이상. 그래서 혼합에 따른 엔탈피 및 엔트로피는 변화가 없다. 이게 틀렸죠. 정답 1번. 자, 그래서 한번 딥다이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대한 거. 혼합에 따른 엔탈피 및 엔트로피, 즉 엔탈피 H, 엔트로피 S 변화는 없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미리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 요식 무조건 암기하고 있죠. 델타 M은 M 마이너스 시그마 XI MI. 그래서 굳이 X라고 안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델타 M은 M 마이너스 시그마 용액이라 그래가지고 막 액체라고 생각해서 YI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XI, YI 다 됩니다. 어쨌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상용액일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계속 내죠. 이상용액일 때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증명하는 거 생략할게요. 너무 많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용액일 때는 뭐예요? 깁스 에너지 변화. 그 ID 붙였죠 다. ID 이상용액일 때. 아이디얼 솔루션의 약자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델타 G는 RT 시그마 XI ln XI. 그죠? 델타 S는 이상용액일 때. T 빼고, 그죠? T로 나눴다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요 파트 XI는 양이지만 ln XI는 늘 음이죠. XI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음이 뜨기 때문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델 VID, 델 HID.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무조건 암기. 암기 안 하면 바보죠, 바보.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증명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략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델A ID 이런 거를 이제 7급에서 좀 까다롭게 내죠. 헬로몰츠 에너지. 옛날에는 깁스 자유에너지, 헬로몰츠 자유에너지 해서 자유, 풀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자유자 빼죠. 그래서 요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체킹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그래서 엔탈피 증명해 봤으니까 이거 변화 없어요. 0이에요. 근데 엔트로피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혼합에 따른 엔탈피 변화는 없다가 맞는데 엔트로피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 루이스 란달.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죠. 루이스 란달은 뭐예요? 이것도 다 암기죠. 또 한번 증명해 봤으면 암기죠. 그래서 LR 룰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고, 이런 햇, 우리가 글로벌에서는 이 꺽쇠 햇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모자같이 생겼다 해서 햇이라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죠. 그래서 I성, 이 햇이 의미하는 것은 혼합물 중에서 혼합물 중에 한 성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가 뭐다? I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FI 햇 하면 혼합물 중에 I 성분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ID를 붙여서
이상용액일 때 어떤 혼합된 놈에서의 I 성분의 보다 F 퓨게스티는 보다 XI 그 I 성분이 뭘 분류죠? 몇 프로 녹아 있느냐? 몇 프로 함유되어 있느냐? 곱하기 I 이때는 해시 없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순수한 I 혼자 있을 때의 퓨게스티 그죠? 그거를 곱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농도범위에서 루이스 랜들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성적으로 그냥 이상용액일 때는 모든 농도범위에서 만족한다.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이 루이스 랜들 룰에서 모든 농도범위는 XI가 작든 크든 다 만족한다는 수학적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농도범위에서 루이스 랜달 규칙 성립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몰 용적하고 지혼자 있을 때 only 지혼자 있을 때랑 의 몰 용적 같다. 뭘 때? 이상용일 때. 그래서 몰 용적 다른 말로 몰 부피인데 어떤 의미예요? 바를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스미스 책에서는 바를 잘 안 써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데 바를 써봅시다. 또는 꺽쇠를 한번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단위몰당 부피. 요게 사실은 몰 용적이죠. 근데 스미스 책에서는 그냥 바나 꺽쇠를 사실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보고 알아요? 뭐 리트 퍼몰 이런 식으로 단위 보고 아는 거죠. 단위몰당 부피. 이게 몰 용적이에요. 특이한 거 없습니다. 단위몰당 부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써놨는데, 자 봅시다. M 이때 M은 뭐예요? 물성치예요. 물성치. 깁스 에너지, 뭐 엔탈피, 엔트로피, 부피는 물성이에요. 물성 프로퍼티. 그래서 M은 이코르 시그마 xi mi 바. 요거 또 중요하잖아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합의 관계식이다. 그러면 요 3번을 추적하기 위해서 M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V를 넣어보면 되잖아요. M 대신에 V를 넣고 equal 시그마 xi M 대신에 V 넣고 I 있고 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또 V 그냥 쓰고 equal 쓰고 시그마 xi 쓰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수학적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써놨는데 이거죠. 이거 그죠? 한번 지워볼까요? V I 성분의 부분 몰 부피는 정의가 뭐예요? 라운드 NV.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스미스 책에서는 이 V가 뭐예요? 몰당 부피예요. 몰당 부피. 그래서 스미스 책이 원래 이렇게 바 넣어줘야 되는데 스미스 책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I 성분으로 편미분, 즉 P와 T와 NJ, I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들은 일정하다고 하고 얘를 편미분 때리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잘 보시면 얘 뭐예요? 몰이잖아요. 얘 몰이에요. 그럼 퉁퉁 없어지고 얘는 뭐예요? 뭐 리트라고 칩시다. 뭐 미터 삼성이든 리트든 몰분의 리트니까 얘 V가 몰분의 리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다 뭐예요?
뭐 V 위에 이걸 쓰든지 이거를 쓰든지 밑에 이렇게 바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단위 몰당 부피를 나타내는데 스미스 책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VI 바는 요거예요. 요거. V 대신에 M을 넣으면 일반적인 식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쌤이 요거를 그대로 쓰면서 요거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요거는 뭐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요 합의 관계식에서 M 대신에 V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만 이해하면 되죠. 자, 이상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이 V에다가도 ID를 써주면 되고 이 VI 바에도 ID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상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예요? 여기서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은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과 같다. 즉 뭐예요?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야? 얘를 국어적으로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은 지금 요 XI가 뭐 이게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수하면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라면 XI는 1이 되겠죠. 1. 그죠? 1이니까 시그마도 필요 없는 거고 1이 되니까 요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순수할 때. 그죠? 국어적인 거예요. 국어적인 거. 그래서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 그 다음에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 지금 요거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아까 델 V ID는 0이 나왔는데 그죠? 요 식에서 M 대신에 V 넣어주고 V 시그마 이거 뭐 X라고 칩시다. 그러면 XI VI인데 여기서 아이디어일 때 이상용액일 때 뭐예요? 우리가 아까 0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넘기면 무엇일 것 같아요? VID 요거 넘기면 요거가 되죠. 그러니까 합의 관계식에서도 도출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식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국어적으로 쌤이 또 말하려니까 꼬이는데 지금 VID는 시그마 XI V ID고 순수하다면 즉 XI가 1이기 때문에 VI 바 ID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쌤도 스텝이 꼬이네요.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말.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 즉 VI 바. 즉 VI 바인데 이상 용액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요게 요 부분이 뭐고.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 순수한 상태.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바를 안 넣었으니까 얘를 순수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죠. 요거를 순수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고, 순수한 상태에서의 몰 용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V가 단위몰당 부피니까 스미스책에서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에서의 몰 용적이고, 순수한 상태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순수한 상태의 몰 용적이고, 이거는 요쪽에 의미하면 결국은 1이니까 요쪽은 뭐예요?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 스텝이 꼬이네.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 몰 용적은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부분 몰 용적과 같다. 뭔가 좀 이상하죠? 늘 빈출인데 V는 시그마 xi vi 바. 이건 또 이렇게 접근했네요. 이거를 쌤 복잡하게 접근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자, 쌤 해설서에 보면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해봅시다. 델m은 m 시그마 xi mi. 이건 다 알아요. right? 근데 합의 관계식으로 풀어봅시다. 합의 관계식. 일단 안 지우고 저 합의 관계식으로 m은 시그마 xi mi 바. 합의 관계식. 합의 관계식은 알고 있고, 그러면 m 대신에 v를 넣으면 시그마 xi vi 바. 이건 당연한 거고, 요것도 당연하죠. v는 시그마 xi vi 바인데 id를 넣는 건 당연하죠. 그죠? 지금 버벅댔어요. 자, 합의 관계식에서 이렇게 쓰고 m 대신에 v 쓰고 v 대신에 vb에다가 그냥 id만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자, 델 m은 m 시그마 xi mi라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제로 요거와 요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도 m 대신에 v를 넣는 거예요. m 대신에 뭘 넣는다? m 대신에 v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된다? 요거 폴라드를 보면 마찬가지로 id를 넣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요거래요.
그러면 VID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요거 대신에 요거 넣으면 VIID 빼기 시그마 XI VIID. 다른 거 없어요. 요거 대신에 요거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0이죠 0. 그래서 우리가 델 VID는 0인 거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었고 여기까지 다 좋다 이거지. 근데 국어적으로 좀 문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즘 국어를 풀어야 되는데 용액 중에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은 이게 한 성분의 이상용이라고 해서 요거겠죠 요거. 요게 부분몰 용적이잖아요. 한 성분에. 근데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도가 같다. 아 여기서 장난쳤네요 장난. 자 VIID죠 이거. 요거 넘기면 시그마 XI VID. 그래서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은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과 같다. 즉 시그마 XI가 1이 되잖아. 이게 1이 돼서 얘랑 같잖아. 그죠? 맞나요? 수학적으로 좀 그러네. 만약에 두 성분이 있어 1, 2면 시그마 X가 그냥 못 넘어오잖아. 그죠?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다시 해석하니까 이상하네.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 용액 중에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은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과 같다. 야 이거 심오하네. 한번 해봅시다. VID가 있는데 얘 두 개 있다고 칩시다. X1, V1 이거 시그마 풉시다. X2, V2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몰 용적. 자, 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기가 발동하면 VID 빼기 X2, V2 ID 나누기 X1. 헷갈리니까 가로 칠게요. 자, 그러면 용액 중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 얘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과 같다. 자, 분명히 얘라고 세팅했고요. 요 뒤에만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 자, 순수하대. 그럼 뭐예요? X2는 뭐예요? 0이 되죠. 0. X1이 1이 돼야 되잖아. 순수하다니까. 날라가네. X1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V1과 ID는 VID가 되네. 그죠? 선생님 좀 버벅댔어요. 수학적으로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쌤이 1과 2성분 넣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어적인 거네요. 용액 중에 한 성분의 부분몰
용적. 몰 부피는 그 성분이 순수한 상태에서 갖는 몰 용적과 같다. 말장난.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상용액에 대한 정의인데, 용액 속에서의 분자 간 인력은 서로 같은 분자 간의 인력이나 서로 다른 분자 간의 인력이 모두 같다. 당연한 거고요. 옛날 스미스 에디션에서는, 옛날 구판에서는 이상용액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판에서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멘트가. 자, 암기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야 다 아는 거고. 자, 이상용액의 정의. 모든 분자들의 크기가 같고, 아까도 동글뱅이, 세모 동글뱅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랬죠? 근데 이상용액이라고 딱 가정하는 순간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 분자들의 크기가 같다야. 같다. 이거 꼭 기억해요. 이상이체에 대한 정의에 알듯이 이상용액에 대한 정의도 7급이나 타양식이랑 화공미사는 잘 내죠. 그래서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모든 분자들의 크기가 같고, 나 같거나 서로 다른 분자가, 즉 이때 같다는 것은 동글뱅이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 같거나 서로 다른 분자가, 이때는 동글뱅이랑 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글뱅이가 같거나 이런 뜻이고, 서로 다른 말은 동글뱅이, 세모. 국어적인 거예요. 옛날 스미스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같거나 서로 다른 분자 간의 힘이 동일한 용액. 그러니까 동글뱅이랑의 인력이나 동글뱅이랑 세모의 인력은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용액 시험에 나오거나 나중에 면접 보게 되면 뭐다? 이상용액 넘버 1. 분자 간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2 가정 뭐다? 서로 분자가 같거나 서로 다른 놈이라도 인력이 같습니다. 오케이? 입자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 입자가 다르더라도 인력이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자 크기 같다, 인력 같다. 오케이? 그게 이상용액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 대해서 이런 걸 7급에도 낼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이 3번에서 국어적인 것들은 좀 버벅댔는데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합의관계식을 통해서 M 대신에 얼마든지 G든 H든 S든 V든 집어넣어서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어렵게 되는 게 뭐야? 헬로몰츠 에너지 델타 A에 대해서 노나라. 이때 노나라는 뭐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 그거 묻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상용액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